혹시 이런 일 없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봤는데 고등학교 동기톡방에 철순의 막내 아들 결혼식 간다는 메시지가 새벽 3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축의금 얼마나 낼지, 옷은 뭘 입을지, 그날 몸이 괜찮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밀려오죠. 예전 같으면 어머, 반가워. 오랜만에 친구들 다 만나겠네. 이랬을 텐데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오랜만에 이웃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막내 아들이 또 취직을 못했어. 나이가 40인데 집에서 놀고 있어. 이런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을 거예요라고 하기엔 너무 뻔한 위로 같고, 우리 아들은 잘 되고 있어요라고 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결국 어정쩡하게 끝나고 집에 와서 마음이 무거워지죠. 혹시 저만 그런 건가 싶어서 여러분께 물어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 자주 보는 할머니가 있어요. 어느 날 계산대에서 우연히 뒤에 서게 됐는데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는 사람 만나면 또 혼자 사세요? 이런 질문부터 하니까 피하고 싶어져. 우리 성당에 다니시는 한 할아버지도 그래요. 미사 끝나고 커피 마시는 시간에 늘 구석에 혼자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가서 앉으면 누구는 자식이 의사라고 하고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라고 하고 듣고 있으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고 어쩌면 우리가 더 현명해진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65세까지만 해도 친구가 많아야 노년이 풍요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모임에 나가고 연락 안 오는 친구들한테 먼저 카톡 보내고 특히 고등학교 동창회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쟤는 왜 안 나와? 이런 소리 들을까봐 몸이 안 좋아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75 넘어서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부에는 300명이 넘게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새벽에 응급실 갈 때 전화할 수 있는 번호는 딸 하나뿐이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 관리한 건가? 이런 자책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삶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동창 5명만 봐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김 씨는 아직도 일을 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하고, 이 씨는 당뇨합병증으로 거의 집에서만 지내고, 박 씨는 손주 셋을 돌보느라 눈 뜰 새가 없대요. 최 씨는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제가 제일 한가한 편이에요. 연금도 좀 나오고 건강도 그럭저럭이고. 그런데 이 5명이 만나서 뭘 얘기하겠어요? 김 씨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니 허리가 아파 죽겠어 하고, 이 씨는
인슐린 맞느라 매일 병원 가. 이렇게 하소연만. 예전엔 축구 얘기, 영화 얘기, 정치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병원 얘기, 자식 걱정, 돈 걱정만 나와요. 더 웃긴 건 체력 문제예요. 약속을 3시에 잡으면 김 씨는 그 시간에 일해야 해. 이 씨는 오후엔 혈당이 올라가서 안 돼. 박 씨는 손주 학원 데려다 줘야 해. 최 씨는 버스비가 아까워. 결국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화요일 오전 10시 반. 장소는 지하철역 근처 커피숍. 1시간 반 이내로. 이런 식으로 제약이 많아져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이런 복잡한 게 없어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졸리면 언제든 자고. 며칠 전에 마트에서 만난 아는 분이 정말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바로 가요. 누구한테 잠깐만 이럴 필요도 없고 급하게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나이 먹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70 넘으면 방광도 예전 같지 않고 갑자기 배가 아플 때도 있고 어지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이런 것도 눈치가 보여요. 우리 아파트 위층 할머니 말씀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마트에서 혼자 장 보는데 정말 자유로워요. 가격 비교하면서 천천히 볼 수 있고, 특가 상품 있으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계산할 때 할인 카드 찾느라 뒤에 사람들 기다리게 해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면 모든 게 느려지거든요.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그런데 남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서둘러야 해요. 빨리 결정해. 빨리 가자. 시간 없어. 이런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사람들과 만나면 항상 긴장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성당에서 미사 끝나고 할머니들과 커피 마시는 시간. 처음 10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 큰아들이 승진했어. 손자가 의대 들어갔어. 며느리가 임신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 점점 작아져요. 우리는 왜 이럴까? 남들은 다 잘 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비참해지죠. 그래서 집에 와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괜히 나갔나 하는 후회와 나만 못 사나 하는 자괴감이 밤늦게까지 이어져요. 동네에 노인정에 다니시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노인정에서 하투 치는데 진짜 재미없어요. 누구는 손자 용돈 준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여행 갔다고 사진 보여주고 그냥 집에서 혼자 TV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을 하시던 분도 작년에 그만두셨는데 부녀회 모임 나가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누구는 옷 잘 입었다. 누구는 못 입었다. 누구 남편은 치매 왔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가기 싫어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됐어요.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예를 들어, 저는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베란다에서 하초 기르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 마음이 참 평화로워져요. 그런데 예전엔 이런 취미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초에 물 주고 시든 잎사귀 따내고 새 화분에 모종 심고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줘요. 그리고 발견한 게 또 있어요. 저는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해요. 특히 새벽에 나오는 옛날 가요 프로그램, 이문세, 변진섭, 김현식 이런 노래들 들으면서 혼자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때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친구들과 있을 때는 이런 걸 못했어요. 왜 이렇게 옛날 것만 들어? 이런 말 들을까 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됐어요. 혼자 있으니까 진짜 내 모습을 찾게 되더라고요. 남들 눈치 보느라 숨겨뒀던 취미들을 다시 꺼내게 되고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해보게 되고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우리 동네에서 홈쇼핑 보는 재미에 빠진 분이 계세요. 건강식품 나오면 진짜 궁금하고 운동기구 나오면 갖고 싶고 물론 안 사요. 그냥 보는 재미예요. 예전엔 남편이 또 홈쇼핑 봐? 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마음껏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분은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보면서 따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된장찌개 간 맞추는 법, 50년 넘게 해봤지만 새로 배우는 것도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예전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이랬는데 지금은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스마트폰도 그래요. 70 넘어서 배우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날씨 확인하고 뉴스 보고 은행 업무도 하고 손주들이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면 정말 기뻐요. 예전엔 전화로만 목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얼굴도 보고 영상 통화도 하고 제 옆집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 소리가 들려요. 창문 너머로 보면 신문 보시고 산책 나가시고 점심 먹고 낮잠 자시고 저녁에 TV 보시고 단조로워 보이지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 속도대로 사시더라고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이게 정말 행복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아래층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노래교실을 다니세요. 계단에서 만나면 항상 청춘, 애수, 목포의 눈물 이런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시거든요. 집에 와서도 혼자 노래해요. 그때 생각도 나고 참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매일 아침 6시면 산책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가끔 일찍 일어나면 보는데 3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도시더라고요. 한 번은 궁금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들리고 혼자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집에 돌아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도 안 깨워주고 아무도 안 재촉하니까 자칫하면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요. 아침 6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하고 양치해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옷 갈아입고 커피 끓여서 베란다에서 마셔요. 아침밥은 간단하게 해요. 미역국에 밥 아니면 빵에 우유.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때우면 안 돼요. 제대로 차려 먹어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거든요. 점심 후에는 꼭 산책을 나가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라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해져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보고 햇볕도 쬐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녁에는 TV 보면서 차 마시는 시간이 좋아요.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때로는 옛날 영화도 보고 특히 목욕은 꼭 해요. 이틀에 한 번은. 혼자 있으면 자칫 몸 단장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지내야 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컴퓨터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건강 체조, 뭐든 좋으니까 나가서 배워보세요. 중요한 건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복지관 프로그램은 거의 무료고 도서관에서도 강좌 많이 해요. 작은 목표도 세워보세요. 이번 달에는 책 한 권 읽기, 화초 하나 더 키워보기, 새로운 요리 하나 배우기, 이런 작은 것들이 삶에 활력을 줘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혼자 있는 것을 외로운 일이 아니라 자유로운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들이 바뀌어요. 젊을 때는 많이가 중요했어요. 많은 친구, 많은 모임, 많은 활동. 하지만 지금은 깊이가 중요해요. 깊은 휴식, 깊은 평안, 깊은 만족.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이런 깊이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 이렇게 자책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인생의 계절이 바뀐 거예요. 봄에는 꽃이 피어야 하고 여름에는 무성해야 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겨울에는 조용히 쉬어야 해요. 우리는 지금 겨울을 사는 거예요. 겨울에는 겨울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고요함, 평온함, 깊이. 눈 내린 아침의 정적, 난로 앞에서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을 바라보며 떠올리는 추억들, 이런 것들을 누릴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가 부담스러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관심사도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 변화예요.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속도대로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시간이에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느껴보세요. 가끔 누군가 그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전화 한 통 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혼자가 더 편해.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즐기세요. 그게 진짜 멋진 어른의 모습이니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